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국정 쇄신을 위해서 오늘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진 개편 단행하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핵심으로 한 개각과 관련한 청와대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세균 총리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며 또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 총리께서 보여주셨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또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시던 모습은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간에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2월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대구에 상주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했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정세균 총리, 국무총리로서의 마지막 날 일정 역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방대본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403번째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업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소중한 일상을 양보해가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의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4차 유행의 고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희망의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떨어지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친문 성향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기대 섞인 전망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이낙연 총리와 함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까지 담아내왔던 어떤 그 지지율을 이번 기회에 자신이 가져오겠다. 뭐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본인의 이름을 좀 이렇게 내세워서 이른바 세균 이런 이름을 내세워서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성과를 내고 그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뭔가 지금까지 약간 정치되었던 지지율 반전을 이뤄낼 계획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대선 스케줄이라는 어떤 시간적 한계에 밀려서 이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을 가져가 주지 않는 한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온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하여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당대표 경선 때 아마 출연을 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던 길을 자신도 따라가겠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김부겸, 김영춘, 민주당에 이런 정치인들이 꽤 있는데 말이죠.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의 과거 발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노 대통령이 저를 계속 꾸짖었을 때 너희들은 말이야 뭔가 좀 결기를 가지고 안 하고 말이야 뭐 적당히 하다가 주저앉으라고 많이 혼을 내셨거든요. 그때 가장 무서운 현실은 우리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역주의라는 벽, 이거 한번 넘어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지난번에 거기 제 호소를 들어주셨고 지금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첫 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대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보자고 또 호소드릴 작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 선거를 끝나고 보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그 국민들과 우리 사이에 생각보다 간극이 아주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든 메꾸지 않으면 이거는 저뿐 아니라 당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성이 들어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감은 많은데 누군가는 그분들을 이렇게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조정력, 그 점에서는 제가 경쟁력이 있다. 적어도 정치인 김부겸의 지금 쓰임새는 재보선 여당이 참패했고 그다음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30%까지 떨어졌고 여당 지지도보다 하락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의 기조,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바꿔도 지금 크게 반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 만년차에 다가섰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인사들을 보면은 네. 이게 공격형 인사는 아니고 방어형 인사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관료 출신이 아니면 교수 출신의 이런 분들이 이제 선임이 많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 새로운 국정 동력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아주 뭐 좋은 성과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경제 상황은 계속 어려울 것이고 또 부동산 실패라는 것도 누적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민이 크실 것이고 당이 주도권을 잡기에도 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주도권 잡기에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머리와 꼬리가 도울 수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결국 돌파구로 선택했던 것이 차기 권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기대감을 주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총선 승리 이끌고 대선 후보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됐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돋보이는 대선 주자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일 텐데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현직 지사라는 점이 약간 부담인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주류로 되어 있는 친문 세력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차기 권력으로서의 대안 제시 내용을 받아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약간 미궁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권력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전 장관 임명하면서 중도적인 성향의 김부겸 전 장관, 관료 출신의 개각, 장관들 내정 이렇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친문 성향의 야당 의원들과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던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흐름은 현재 이렇게 좀 강경기류, 개혁을 완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